자, 수업 이어서 시작할게요. 6페이지 16번부터 21번까지 가나 나눠져 있어요. 법 원리에 대한 것들, 법 적용에 대한 것들이고요. 복합 지문, 인문 지문이고요. 시작해 볼게요. 문제는 다들 읽고 오셨죠? 그거 믿고 가는 거니까 시작할게요. 법 원리주의에서는 무슨 주의 하면 일단 체크해야지.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서 파악합니다.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비문학 지문 특징 중에 하나죠. 분류가 나오면 분류는 대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 규칙과 법 원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한다.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인가를 요청하는 법 규범을 갖는다.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원리가 근거가 되어 법 규칙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단락.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즉, 사랑스러운 말이네. 법 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요건이 있다.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법적 3단 논법이라고 부리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무슨 말이냐? 법적 3단 논법을 거쳤다면 자명한 추론이다. 옳은 논리적 판단이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3단 논법 나오면은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쓱 그어놓고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왠지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쓰고 싶던데.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이다. 확인된 사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적 결론은 여기에다 쓰면 되겠지. 법적 결론. 법적 결론은 사실관계의 법 규범을 적용하여서 도출한다. 사실을 법 규범에 적용하여서 요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만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되는 법 규칙이 있다면 문제 상황이죠.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새로 만든 법 우선의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선 법 규칙, 세 번째 단락에서는 법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봅니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진 법 규범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걱정하지 마.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요건 충족한다고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만약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한다. 법 원리가 충돌할 경우 문제 상황이죠.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익 형량이란 단어 뜻.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충돌하는 법 원리로부터 나오는 법률 효과들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을 칭한다. 이익 형량,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 그러므로 법 원리 사이의 충돌은 법 규칙과 달리 어떤 원리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때 상충하는 이익들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펴봄으로써 누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선택한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한다. 이익 형량의 산물은 법 규칙. 이익 형량이 있어야 법 규칙이 생긴다. 이익 형량 어디에서 오는 거다? 법 원리에서 오는 거다. 이익 형량의 결과로 획득된 법 규범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요건과 법률 효과를 가진 법 규칙의 형식을 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죠. 무조건 밑줄이지.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이미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살펴보러 갈게요. 전부 다 풀 수 있지는 않겠지만 16번 먼저 보러 갈게요. 기역, 니은, 리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 1번 가글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법을 해석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비교했다. 어머, 법을 해석을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법 규칙과 법 원리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만 법 규칙과 법 원리가 서로 충돌하나? 충돌하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바로 1번 답할 수가 있겠죠. 니은에 들어가는 거 살펴볼게요. 법 원리주의 관점에서 법 규범을 법 규칙과 원리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락에 그 얘기 있죠? 리을 보러 갈게요. 법 규칙과 법 원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건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익 형량을 따지든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둘 관계의 설명을 하고 있다. 4번도 맞는 얘기. 가만 봐도 1번 풀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문제 있을까요? 7페이지 19번 보러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앞에 지문으로 들어가서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보고 계세요. 19번의 1번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 규칙과 달리 법 원리는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큰일 날 소리지. 19번에 1번 틀린 이야기. 왜 틀렸는지 다시 확인할게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 규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법 원리도 그에 대응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잠시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 규칙에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 법 원리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데 뭘 적용시킬 거야.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지. 법 규칙과 달리가 아니라 법 규칙과 법 원리 모두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1번 답이 나와 있죠. 앞으로 지문 넘어가면서 다시 또 읽을게요. 19번에 2번. 법 규칙들이 서로 맞붙인다면 하나의 규칙만을 채택하여 그에 대응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 규칙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두 번째 단락 살펴보시면 되겠죠. 서로 얘네들이 맞붙이고 있다. 여기 내에 충돌하는 법 규칙이 있다면 특별법, 신법의 원칙을 통해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둔다. 19번에 2번 맞는 얘기. 19번에 3번 법 규칙과 달리 법 원리는 이익 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사항을 해결한다. 법 원리에 해당되는 얘기죠. 법 원리에 해당되는 얘기. 무엇을 통해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충돌을 방지한다. 해결한다. 3번 맞죠? 4번 법 원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지. 법 원리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적용시킬지 이익 형량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5번 법적 3단 논법에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두 번째 단락 법적 3단 논법 여기에 나와 있죠. 법 규범은 대전제로 활용된다. 야호! 우리 아까 써놓았었던 거네. 여기에서 알 수가 있었죠. 19번의 답은 1번. 이제 나 지문 읽고 나머지 문제 풀러 갈게요. 나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말은 의외로 미리예요. 미리. 조선의 형법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가 봅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처벌의 기준을 명시화한 성문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형법을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기역의 입장과 니은의 입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기역, 니은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라. 조선시대 형법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랐다. 조선시대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던 대명률의 단죄인율 영조에 따르면 죄명을 확장할 때에는 반드시 율령을 따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벌을 준다라고 했다. 이러한 규정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적으로 판단해 법률의 범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규칙에 있는 대로 규정된 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의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용이했지만 딱 들어맞는 게 있으면 오케이, 고민할 것도 없어, 이대로 벌 줘라.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는 없었다. 한계.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어서 법률에 흠결이 생길 수가 있다. 규정이 없어서 벌을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죄인율 영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율령에 기재된 것이 사리를 모두 규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만약 죄를 짓는데 결정하는데 율조가 없으면 율문 중 가장 가까운 것에 의거하여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서 죄명을 결정하고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임금께 아뢰어 처벌한다. 우와, 율조가 없어서 저는 이거를 적용했어요. 결제받고 또 결제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지. 절대로 임의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지. 이것을 인율비부라고 하는데 죄명을 결정한 후 형제에 보고하고 임금에게 아뢰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 유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율비부, 그래 참 좋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의적 유추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는 위배된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인율비부가 정형주의를 따랐던 조선시대 형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본다. 인율비부는 정형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법 적용 방법으로 구체적 법률을 추상화하는 특수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려는 이들은 인율비부가 조선시대 형법상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역에 해당되는 건 파란색, 니은에 해당됐던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16번에 우리 답을 진짜 잘 찾았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 됐고 디귿 봐야 되겠지.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러네, 단어 뜻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 조선시대의 형법을 바라보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기역,
죄형 법정주의 발견할 수 있다. 니은 발견하기 어렵다. 3번 완전 맞는 얘기. 5번 미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죄형 법정주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형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대조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 기역과 니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기역의 주장의 근거, 니은의 주장의 근거 들어가니까 5번 맞는 얘기. 16번의 답은 1번. 다음 페이지 17번 풀러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서양을 망란하고 오래전부터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사고의 표현으로 법관은 오로지 법률에만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 법체계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거다.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일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아니다 어디에 있었지? 그렇지.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법적 3단 논법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의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는 법적 3단 논법. 법 적용 시 외부 영향이나 자신의 주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 적용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 그 결과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등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 1번 법관은 규칙에 의한 판결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규칙을 지키고 그 상황에서의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완전 밑에 나와 있는 얘기죠. 1번 맞는 얘기. 2번 가에서는 법적 3단 논법,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이다. 우리 여기 써놨네. 야호! 법 적용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난 제대로 정당하게 판결했어. 나에서 율령에 따른 법의 집행, 있는 대로만 집행한다. 써 있는 대로만.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판결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겠죠? 4번 가나 모두 법을 적용할 때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고 했다. 그렇지. 답은 5번이겠네요. 가나 모두 흠결없는 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법관의 주관을 중시했다. 큰일 날 소리. 법관의 주관을 뭐라고? 배제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5번. 18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역, 니은의 입장에서 A, B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의 입장은 뭔데요? 죄형 법정주의 있었다. 이렇게 써볼까요? 죄형 법정주의가 조선에서는 있었다. 니은 없었다. A, 율과 영에 따라 율과 영에는 조문이 없으나 이치상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자는 태 40대를 친다. 지은 죄의 사리가 무거운 자는 80장을 친다. 핵심은 이거죠. 성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적용을 한 거지. 그러면 니은이 좋아할 이야기죠. 기역의 이야기는 부정하는 거지. A는 율과 영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형벌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규칙이 없으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 있다? 아니야. 너네 입장 부정될 거예요. 2번 A는 처벌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았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처벌했다가 기역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기역의 입장을 부정하는 거지. 니은 A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있지만 그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움으로 율과 영의 조문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규정이 없는 거죠. 게다가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 가볍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된다, 뭐 부정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3번 패스. 4번 기역. B 읽어볼까요? 영에는 금지한 바 있으나 율에 죄명이 없는 경우 령을 어긴 자는 태 50대를 친다. 율이 없는 데에도 처벌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기역의 입장이 자 살펴볼게요. 죄명이 없어서 발생하는 처벌의 공복을 메우기 위해서 령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령은 성문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 조선시대는 죄형 법정주의다. 부정될 수가 없다. 맞는 얘기지. 니은 5번
B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도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규정이 있다,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니은의 입장은 부정되는 거겠지. 앞에 말도 틀리기는 했었지만 18번의 답은 4번. 19번 문제는 아까 확인을 했었고요. 20번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살펴보러 갈게요. 1번 조선시대에는 율령에 어긋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벌을 가감하는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율령에 있어서 율령에 어긋나면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있었지. 경우에 따라 가감하지 않았어요. 율령에 적혀져 있었다면. 1번 틀린 얘기지. 2번 조선시대의 형법이 범죄에 대한 사안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사안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인율비부가 사용되었다. 나달락 맞는 이야기죠. 조선시대는 당대의 관습에 따라 범죄의 여부와 형량을 판단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만 판단한 거 아니죠. 성문화된 형법이 존재하기 어렵다. 성문화된 형법 있었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들, 적용되지 않은 애들을 인율비부를 적용했다니까. 3번도 틀린 얘기. 조선시대의 형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곧바로 적용하기 곤란했다? 요건 틀린 얘기. 대놓고 얘기가 있으니까 앞 페이지로 잠깐 갈게요. 세 번째 단락, 바로 요 부분이죠. 조선시대의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 열거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서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 용이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0번에 나와 있는 4번은 완전 반대 이야기였었지. 20번에 5번. 조선시대의 형법은 정형주의에 따라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벌을 내렸다. 요것도 틀린 얘기. 어디에 있을까? 앞으로 넘어오시면 나의 두 번째 단락 여기에 있네요. 조선시대의 형법은 법률의 종류, 범죄자,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20번에 5번에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0번에 5번 틀린 이야기. 20번의 답은 2번. 21번은 어휘 문제고요. A, B, C, D, E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는 그냥 바로 답 찾아갈게요. 21번의 답은 2번. B는 도출한다였었고요. 무엇을 도출한다? 앞에 살펴보면 법 규범을 적용하여서 법적 결론을 도출한다. 법적 결론을 바로잡는다가 아니라 이끌어낸다. 요 정도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22번 문제 보러 갈게요.